고문진보 제7권 장단구 긴 구 짧은 구 섞여있는 시들. 장진주 이태백 술을 올리려 하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의 물이 천상에서 와서 달려가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또 보지 못하였는가? 좋은 시절을 누렸다 해도 거울에 백발을 슬퍼하여 아침에는 푸른 실 갔다가 저녁이면 눈처럼 희는 것을. 인생이 뜻을 얻으면 모름지기 실컷 즐길 일이니 금 술잔을 잡고 부질없이 달을 대하지 마라. 하늘이 나를 낳음은 반드시 쓸 때가 있어서이니 천생아재 필류용이니 천금을 모두 흩으면 다시 돌아온다네. 염소를 삶고 소를 삶아 우선 즐거워할 것이니 응당 모름지기 한 번에 300잔은 마셔야 한다오. 잠부자 단구생 들아. 잠부자야 단구생아. 친구들 이름. 그대와 한 곡조 노래하리니 그대는 나를 위해 귀 기울여 들어라. 좋은 음악도 좋은 음식도 귀할 것 없으니 다만 항상 취하여 깨기를 원치 않노라. 옛날부터 어진이 통달하니 모두 적막하지만 오직 술 마신 사람만이 이름을 남겼더라. 진왕이 옛날 평락관에서 잔치할 때에는 진왕의 조조아들 조식이라고 돼 있네. 한말 술에 만전을 주고 실컷 즐기고 농담하였다오. 주인은 어찌하여 돈이 적다고 말하나 우선 술을 받아다 그대와 대작하리라. 오하마 천금의 가죽옷들. 아이를 불러내다 좋은 술과 바꾸어서 그대와 만고의 시름을 잊어보겠네. 술 마시는 흥취를 표현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장진주, 이것은 이하의 장진주. 유리 술잔에 호박빛깔의 술이 짙으니 작은 술통에는 술방울이 진주처럼 붉구나. 용을 삶고 봉황을 구워 옷 같은 기름이 흐르고 비단 휘장과 수놓은 장막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에워쌌네. 용의 피리를 불고, 그러니까 피리가 용의 소리를 내고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니 하얀 이의 미인은 노래하고 가는 허리의 미녀는 춤을 춘다오. 더구나 화창한 봄에 해가 장차 저물려 하니 복숭아꽃 어지러이 떨어져 붉은 비 같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종일토록 실컷 취하라. 술은 유형의 무덤 위에 흙에는 이르지 않나니. 유영이라는 사람은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나갈 때마다 삽을 메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술에 취해 죽거든 곧 그 자리에 나를 묻어라. 그래서 술 유형의 무덤 위에 흙에는 이르지 않나니 라고 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7언. 357언은 이렇게
추풍정, 추월명. 세 글자씩. 그 다음에는 낙엽, 취환산, 한우, 서부경. 5글자. 그 다음에는 상사상년, 지하일, 차사차야, 난위정. 7자씩. 그래서 3글자, 5글자, 5글자, 7글자. 글자 수를 그렇게 재미나게 또 200이 쓴 시입니다. 3, 5, 7언. 그 전에는 이런 형태는 없었는데 워낙 자유자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썼는 건데, 추풍정하고 가을바람은 시원하고 추월명이라 가을달은 밝구나. 낙엽은 모였다 다시 흩어지고 까마귀는 나무에 깃들었다 다시 놀랜다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만날 날 언제인지 알겠는가? 이때 이 밤의 심정 가누기 어려워라. 요 시는 이태백집 25권에 실려있는 바, 달 밝은 가을밤에 벗을 그리는 마음이 잘 표현돼 있다. 357어는 시체의 이름이고 시의 제목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런 체가 없었는데 200의 창의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3원, 5원, 7원의 형식으로 차례차례 내려가며 두 구가 대구를 이룬다. 거의 펭귄 같으네. 그 다음에 장단부에서 원단구, 무산, 병풍. 원단구가 무산을 그린 병풍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무산의 협곡은 협주에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60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옥의 고당부의 초나라의 운몽에서 유람했는데 꿈에 부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첩은 무산의 남쪽 고부의 언덕에 있어 아침에는 떠다니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대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고문진보에서 이 시 밑에 설명으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아침에 떠다니는 구름 되고 저녁에 비가 되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대 아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인이 한 말. 내가 옛날 삼협에 논일다 무산을 보았는데 그림을 보니까 병풍에 있는 그림을 보니 무산과 완연히 똑같네. 의심컨대 하늘가에 솟은 12봉우리 아마 그대의 집 채색 병풍 속으로 날아들어온 듯하다. 고고한 소나무 소슬하여 바람소리 나는 듯하고 양대는 아득하여 정이 있는 듯하다오. 비단이불과 아름다운 자리 어찌 이리 적막한가. 초안과 신녀 한갓 아름다울 뿐이네. 높은 언덕은 지척이지만 천리처럼 아득하니 푸른 병풍 같은 산과 붉은 벼랑 비단처럼 찬란하네. 먼 나무는 아득히 성문을 에워싸고
가는 배는 뚜렷하게 물 위에 떠 있다오. 물은 돌 위로 잔잔하게 흘러 수많은 골짜기가 분명하니 안개와 풀빛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네. 시냇가의 꽃은 해를 향해 어느 때에나 피며 강가 누각의 원숭이 울음소리는 어느 해에나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대하면 마음이 아득해지게 되니 고구에 들어가 채색 구름을 꿈꾸는 듯 하여라. 원단구라는 사람이 무산병풍에 앉아있다 그랬는데, 원단구는 누구냐 하면은 이백의 친한 벗으로 이 시는 원단구가 무산 그 풍경 그린 병풍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지은 것이다.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는 감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소사. 생각나는 바가 있어 짓다. 그리워함이 있어 짓다. 작가는 노동. 저 글자가 동자라니 신기합니다. 시 가운데에서의 이른바 미인은 곧 시경에 나오는 저 미인이여 서방의 사람이여 라는 뜻이다 라고 그 유소사 밑에 설명에 써 있습니다. 당시 아취 미인가 하니, 당시 내 미인의 집에서 취하니 미인의 안색은 꽃처럼 아름다웠네. 오늘날 미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니 푸른 누각의 주렴이 하늘 끝 멀리 있다오. 곱고 고운 항아의 달 15와 28에 찼다 기우누나 35와 28 35 15 보름날에 차고 28이 16 기망에 기우는구나. 푸른 눈썹에 매미 기민머리에 미인과 생이별을 하니 한 번 바라볼 봄에 볼 수 없어 애간장은 끊어진다고. 애간장이 끊어지니 몇 철이나 되는가. 꿈속에 취해 무산의 구름 속에 누니 잠을 깨자 눈물방울이 상강물에 떨어지네. 상강의 한쪽 언덕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한데 미인을 볼 수 없어 사람 마음을 시름 겹게 하네. 시름을 머금고 다시 녹기금을 연주하니 곡조 높고 검고 솜씨 뛰어나 음을 아는 이 없다오. 미인이여 아지 못하노라. 저녁에는 비가 되고 아침에는 구름이 되는가. 서로 그리워한지 하룻밤 사이에 매화꽃이 피니 갑자기 창 앞에 이름에 인인가 의심하네. 아까 그 설명하고 같이 초나라 왕이 일찍이 고당에 놀러가서 피로해서 낮잠 자다 꿈속에 무녀와 무산의 신녀를 만나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녀가 헤어지며 저분 무산 남쪽 고구의 언덕에 있어 아침에는 떠다니는 구름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대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다 무산이 나오고 무산의 신녀가 나오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에 갔을 때 안개가 되고 비가 되면 신녀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맛없는 술, 텁텁한 술,
소식의 시 맛없는 술. 두 장이 있는데 맛없는 술이. 그 중에서 이것은 첫째 장을 뽑은 것이다 하고 이제 고문직모에서 이 시의 설명으로 달려 있습니다. 박박주 승차탕이요 추추포 승무상이요 추처악첩 승공방이라. 오경대수 화인상이 불여신복 일고 수족 북창량이요. 이렇게 가는 박박주 소식의 시. 맛없는 술도 차보다는 낫고 거친 삼배옷도 치마 없는 것보다 낫고 추악한 처첩도 빈방보다는 낫다네. 오경의 시간 기다리느라 신의 설이 가득한 것이 삼복의 해 높이 솟도록 시원한 북쪽 창 아래에서 실컷 자는 것만 못하고 구슬로 만든 수의와 옥으로 만든 관 속의 만인들 전송받으며 북망산 돌아가는 것이 노제 전송받으며 북망산 돌아가는 것이 부려 메추라기처럼 다 해진 옷 입고 홀로 앉아 아침 햇볕을 등에 쬐는 것만 못하다오. 생전에는 북이요 사후에는 문장이라지만 백년이 순식간이요 만세밭빛 지나가네. 백이숙제 도척이 모두 다 허무하니 눈앞에 한번 취하여 시비와 근심 즐거움 모두 있는 것만 못하다오. 부기도 그렇고 문장으로 나중에 남는 것도 충신도 도적도 다 허무한 것. 눈앞에서 한번 취해 모든 것을 잊는 것만 못하다오. 여기에 줄에다가 써놨네. 백이숙제 도척. 백이숙제 고죽 군주의 아들인데 불의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주려 죽었고, 도척은 큰 도둑이고 망양은 양을 잃는 것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장자의 장과 곡 두 종이 양을 치다가 장은 독소에 정신이 팔려서 양을 잃었고 곡은 노름에 정신이 팔려서 양을 잃었다 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를 했다. 다 같은 일이다 라고 소식의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행로. 태행로는 태항로라고도 읽는다고 합니다. 태행산의 험한 길, 태항산의 험한 길. 백거이, 백낙천, 당송 8대가 중에 백거이의 글입니다. 태행은 산 이름이니 지금은 구절판이 있어 가장 험준한 산, 천하의 등마루가 되는 산이다 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태양산 길 험하여 수레를 부순다고 하지만 만약 님의 마음에 비한다면 평탄한 길일 것이요. 무협의 물이 험하여 배를 뒤집는다 하지만 만약 님의 마음에 비하면 그것도 평안한 물이라오. 님의 마음을 좋아하고 미워함 괴롭게도 일정치 아니하여
좋아할 때는 예쁜 털이 난 듯이, 미워할 때는 종기가 난 듯이 여긴다오. 그렇게 변덕스럽다오. 님의 머리를 묶어 혼이 난 지 5년이 못 되었는데 어찌 견우직녀가 참성상성처럼 멀어질 줄을 기약하랴. 참성상성은 두 아들 형제인데 마지가 참성, 막내가 삼성. 뒤에 설명이 나오나? 상성처럼 멀어질 줄 어찌 견우직녀가 참상처럼 멀어질 줄 기약하랴. 옛날에는 안색이 쇠하여 서로 버리고 등지더라도 당시의 미인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지금 거울 속에 소첩의 안색이 변치 않았는데도 님의 마음은 변하였네. 님을 위해 옷과 치마에 향기를 뿌려도 님은 난초 향기도 사향로로 향기도 향기롭다 하지 않으며, 님을 위해 용모를 성대히 꾸며보나 님은 진주와 비치를 보아도 좋아하는 빛이 없네. 갑자기 길 가기 어려움을 거듭 말하기는 어려우니 요 길은 인생길, 태양길. 100년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타인에게 달려있다네. 길 가기 어려움보다도 산보다도 어렵고 물보다도 험하니 비단 인간의 부부간만이 아니요 근래에는 귀신간도 이와 같이 어렵다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좌납인과 우납사가 임금의 최측 도작 고관 대작도 아침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저녁에는 죽어 나가는 것을. 길 가기 어려움은 물과 산에 있지 않으니 다만 인정에 번복하는 변덕스러움 사이에 있다오. 태양산의 물과 산도 험하지만 인간사에 비교할 거 없다. 여기 가봤으면 좋겠네. 명월협과 무산협, 광택협. 물이 지극히 험하다. 설명은 있는데, 그리고 장단구에는 되게 많은 멋있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멋있는 것 같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뭐 있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요월정, 장회요, 증사진 하수제, 칠덕무, 권주석별, 촉도관, 여산고, 고의, 이런 아주 멋있는 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마치 뽑는 사람처럼 골랐는데 고를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주석별, 장령의 권주석별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봄에 해는 길고 푸른 하늘에 도니 푸른 버들과 붉은 살구꽃이 봄빛을 그려내네. 인생의 젊은 나이 다시 오지 않나니 청춘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니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마음에 만 가지 한과 천 가지 시름이 함께하네. 오늘 꽃 찾아서 비로소 마음껏 술을 마시는데 길 떠날 나그네 있어 작별하는 정에 시큰해지누나. 나 그대 취해 장검으로 그대 위해 장검으로 춤을 추려 하나. 장검의 노래가 너무 슬퍼 사람들이 싫어하며 내 그대를 위해 옥으로 장식한 검은고를 타려 하지만 순박한 운치가 죽어가니 마음을 돌릴 수 없다네. 바닷물을 돌려 술을 만들고 꽃으로 장막을 만들어 실컷 청춘한 때를 즐겨 즐거움을 취하는 것만 못하리라. 내일 아침 필마가 봄바람 속에 울고 가면 낙양에는 꽃 피어 연지처럼 붉으리라. 술에 달리고 말 달리던 사람들 물 끓듯이 얼광하여 집집마다 장막을 쳐 맑은 하늘을 향하리라. 천자께서는 성명하고
그대는 참으로 젊으니 공명을 일찍 세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지 마오. 부귀는 오는 때가 있으니 한가할 때 억지로 즐기고 웃으며 떠날 걱정에 생으로 늙는 일 사서 하지 말게나 하고 봄날 송별연을 베풀며 술을 마시면서 이별 슬픔을 위로하는 시로 인생은 무상하니 제때에 즐기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 이거 옛날 회고하는 거, 석관휴의 시인데 상사이태백이라는 첫 구절을 따서 상사이태백이라고도 한다 합니다. 항상 생각하건대 이태백은 신성 같은 필지로 조화를 구사했네. 현종이 그를 칠보로 장식한 용상 앞에 불러오니 호전과 용루에 불가함이 없었다고. 하루아침에 고력사가 신발을 벗겨준 뒤에는 옥 위에 쉬파리 하나 생긴 그런 격이었네. 자황전의 책상 앞에 메어있던 옥색의 기린 호련히 황금사슬 끊고 인간 세상으로 달려왔다오. 오후에 큰 물결이 은산처럼 거센데 배에 가득 술을 싣고 북을 치며 지났다네. 가루는 딴 세상 사람 되었으니 그의 광기를 누가 감히 화답해 줄까. 어찌할랴 강변의 무덤이 아직도 취하여 누운 것이 아님을. 이런 시를 석관휴가 썼고, 그 밑에 강변의 무덤, 강변분, 이것은 이태백이 물에 빠져서 채석강변에 이제 있다라는 말. 이태백은 물에 빠져 죽어서 채석강가에 장례했다는 말에서 이 어찌할랴 강변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력사, 하루아침에 고력사가 신발 벗겨준 뒤에 마치 옥위에 쉬파리 하나 생긴 격으로 내쳐졌다. 그 말의 해설은 일찍이 이태백이 술에 취해서 고력사로 하여금 신발을 벗기게 한 적이 있는데 고력사는 깊이 수치스럽게 여겨서 이백의 악장에 있는 조비연의 일을 가지고 양귀비의 원망과 노여움을 격발시켰다. 그래서 이태백이 내쳐졌다 라고 한 귀절에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끝.